안녕하세요,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역주택조합에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그 다음에 조합사업이 무산됐을 경우 분담금을 전액 다 돌려준다는 안심보장증서,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무상으로 준다는 무상 제공 보장증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분양상담사나 조합에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미끼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말이 달라지는 경우가 거의 10중 8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지 마시라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조합원 가입 계약서 첫째 표지입니다. 표지에 여기 딱 하니 써있죠. 신청 공급형이 46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101동 1102호다. 그 다음에 조합원 성명까지 다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도장도 다 찍혀 있습니다. 조합계약서 내부에도 동호수 지정된 동호수가 우리 조합원은 이런 것들 한다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합에서 발부한 무상 제공 보장증서, 이름, 생년월일 다 있죠. 연락처까지 써 있고 동호수 있고 타입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거실, 침실 무상 제공한다 해놓고 여기에 가칭, 조합, 추진위원회 도장까지 찍혀 있고 이렇게 되면 이런 서류의 신빙성을 대부분 믿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에서 중요한 건 몇 동 몇 호냐, 그 다음에 층수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가격도 달라지고.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이 효력이 있느냐, 조합 측의 주장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원고는 특정 면적 타입 층수를 고려해서 분담금이 정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몇 평, 타입 몇 층, 이거 가격 다르잖아요, 아파트.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어떤 거는 4억 얼마, 어떤 거는 5억, 7억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분담금이 정해진 건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원고는 A동 7층 701호를 살려고 그 돈을 낸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거는 효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동호수 지정이 효력이 없다, 이런 걸 알게 된 겁니다. 판례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원고는 속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주장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분양 상담을 받을 때 그 분위기만 따져본다면 절대로 동호수 지정은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소송에 들어가니까 뭐라 그러냐, 조합계약서 16조 11항 조합계약 제45조 이런 것들 들면서 동호수의 위치와 평형별 구조 지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어. 피고는 조합입니다. 원고들, 이제 가입자들이죠. 원고들을 기막한 적이 없다. 그래서 원고들의 주장은 유효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어떤 가입계약서, 여러분 16조 제11항 가입할 때 제대로 보시나요? 그 다음 규약, 이거는 나중에 가입하고 보시는 거죠. 여기에 동호수가 변경될 수 있다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참 말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결론은 동호수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송할 때 이거 분명히 속았다, 속은 게 맞아요. 그런 것들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조합 쪽에서는 우리는 변경될 수 있음을 다 고지했다, 계약서 봐라, 깨알같은 글씨, 또 규약이 있다,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때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하시더라도 내가 원하는 동호수 지정하는 거 다 의미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심보장증서를 주기도 합니다. 조합에서 가입계약을 받으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요. 그래서 특히 분양상담사들이 이런 안심보장증서 이런 것들 내줍니다. 내 돈 떼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니까 여기에 계약자 이름이랑 생년월일까지 다 쓰고 무슨 관리번호,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런 관리번호, 그 다음 주택형 59제곱미터 A타입 이렇게 써있는데 아무 의미 없는 이런 것들 쓰면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사유라는 것은 조합 설립 인가 및 사업 승인 미신청 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환불한다, 이렇게 내용이 있죠.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 안 될 거다, 진행이 잘 안 될 거다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안심보장증서를 주는 거죠. 그리고 사업 승인 미신청 시 전액 환불하겠다, 날짜랑 그다음에 직인까지 다 찍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심보장증서 판례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을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요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성격은 비법인 사단이고, 비법인의 사단의 재산은 총유입니다. 그리고 총유물을 처분할 때는 사원총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데, 사업 미신청 시 전액을 환불한다는 것은 총유물을 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즉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대부분 지역주택조합 가입할 때 이런 총회 결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안심보장증서 그냥 대충 도장 찍어서 주잖아요. 총회 결의가 없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총유물을 처분하는데 총회 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안심보장증서는 무효다, 이런 내용의 판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분양 계약자는 속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이 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지역주택조합 가입하지 마시길 추천드리고,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럼 왜 이런 지역주택조합,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3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돈을 내고 가입을 하시는 건데 왜 이걸 했냐 물어보시면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후회를 하시면서 몰랐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신발, 옷 하나 10만원, 20만원짜리, 뭐 비싼 거 100만원짜리 살 때 그 옷이나 신발에 대해서 모르고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다 알아보고 입어보고 써보고 심지어 그러고 사시는 건데, 몇십만원짜리 사더라도 이 몇천만원짜리 되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것들을 가입을 하시는데 왜 모르는 거를 가입을 하시냐는 거죠. 아시고 하셔도 문제가 되는 판에 몇천만 원, 향후에 이자나 잔금까지 치면은 몇 억이에요. 여러분들 전 재산인데 이거를 모르고 왜 가입을 하시냐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모르시면은 그냥 하지 마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욕심이나 이런 거에 좀 눈이 가려서 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뭐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기회는 쉽게 오지가 않는 거 명심하시고, 뭐 생활형 숙박시설이든 지역주택조합이든 모든 분야, 뭐 오피스텔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모르시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신발 하나 살 때도 20만원짜리 살 때도 이것저것 알아본다고 사시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이거는 모르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대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